이 부분은 이제 그 BD팀에 어떤 사람이 좀 적합할까, 어울릴까에 대한 질문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시원하게 깠어야 되나요? 저는 단국대학 나왔고, 현재 지금 대웅제약에서 2년 7개월 동안 사업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승재 약사라고 합니다. 제약회사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이유는, 그 약국사회는 사실 약대생들이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로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직무인데, 그 회사 생활을 언제든지 사실 경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약사들한테. 그래서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약사의 역할 외에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제약회사의 진로를 택하게 되었는데, 3, 4학년 때까지는 좀 고민이 저도 많았다가 이제 5학년 때 이제 필라라는 그런 전국 약간 동아리 같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제약회사에 진출을 좀 많이 생각을 했고, 6학년 때 실습하면서 좀 확정을 했어요. 아, 약국이랑 병원 생활은 좀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약회사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케팅이 가고 싶어서 제가 인턴을 그 사노피에서 마케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신입이 하다 보니까 신입이 마케팅 직무를 온전히 이렇게 감당하거나 잘하기 위해서는 영업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상. 신입이 사실 어디 회사를 가나, 어디 직무를 가나 교육을 받고 그런 필드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마케팅의 경우는 내가 마케팅 업무를 배우는 거랑은 좀 별개로 영업부 인력과의 좀 소통과 협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잘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업을 가야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나이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이런 애로사항 없이도 기초부터 튼튼히 배워서 내가 이 직무의 A to G를 잘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일까,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일까 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BD 사업개발팀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직무가 이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고 관여할 수 있는 업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쪽으로 좀 직무 선택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좀 자팍다식한 거 많이 좋아하고 이것저것 두루두루 아는 걸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좀 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졸업 당시 나이가 32살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약대생 분들이 제약회사 취직할 때 나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나이 자체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나이 전혀 관계없고, 뭐 영어 성적 뭐 당연히 욕은 하겠지만 그게 막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로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나이를 고민하게 된 것은, 제가 영업부를 갔다가 마케팅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좀 제 커리어에 있어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BD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BD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많은 회사들이나 세상에서 스페셜리스트를 좀 요구하는데, 그와 반대로 제약회사에서 흔치 않은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BD 직무는. 회사마다 조금씩 조직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크게 BD 업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 계약되었던 제품들을 관리하는 기거래선 관리 업무랑, 이제 새로운 제품을 도입해서 우리의 제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신규 제품 도입 업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거래선 관리는 이제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우리 회사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슈들, 뭐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제품을 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거를 관리하는 업무를 뜻하고, 신규 제품 도입 업무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스크리닝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만드는 이 업무를
이제 신규 도입 제품 업무라고 합니다. 기거래선 관리 업무는 루틴한 어떤 업무가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응하는 업무를 뜻해요. 이제 품질, 인허가, 마케팅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여 원계 발사, 상대방사와의 소통이 필요할 때 저희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 이제 BD가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서 이제 국내 허가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 이를 원계 발사에 당연히 먼저 알려야 되고, 이거를 허가를 변경하기 위해서 커머셜 부서 혹은 개발 부서, 뭐 공장에 있는 생산 부서, QC, QA 부서랑 뭐가 필요한지 다 조율하고 소통해서 원계 발사랑 최종적으로 이런 걸 조율하고, 이런 자료를 받아내는 업무들을 다 기거래선 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관리를 잘 못하면은 저희가 제품을 허가를 유지하고 하는데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허가 변경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기거래선 업무의 주 목적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부대 합의서를 새롭게 체결하는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신규 제품 도입 업무는 그 회사가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업무인데, 무작정 이제 도입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당연히 회사별로 잘하는 영역이 있고 이에 기반해서 제품 도입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거는 이미 발매된 기존의 제품을 우리 회사가 가져오는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대한민국에 없는 새로운 약을 도입하는 업무가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파트너십이 만료되는 어떤 제품이 있나, 저 회사가 이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제품을 팔고 있는데 세일즈가 좋지 않아. 근데 만약에 대웅 저희 회사가 갖고 와서 잘 할 수 있으면은 이것을 또 저희가 컨택해서 협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국내에 없지만 해외에서 어떤 매우 좋은 약이 핫할 때 이거를 남들보다 먼저 스크리닝해서 발굴해서 가져오는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신규 제품 도입 업무입니다. 때문에 이제 많은 컨퍼런스나 국제 학회들을 늘 모니터링하고 좀 더 어떤 이슈가 없나, 이번 임상 결과 발표에서 괜찮은 약제들이 없나 항상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렇게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의 경우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이 BD 업무 조직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회사별로. 일단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저희 팀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기거래선 업무랑 신규 제품 도입 업무를 각 사람마다 동시에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뭐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제품을 제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제가 담당한 제품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제가 관리해야 되는 업무이고, 신규 도입 제품 업무는 이제 회사 전략 차원에서 이제 회사가 제시하는 제품들이 있고, 혹은 개인이 발굴해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언제 이제 체결까지 될지도 모르고 논의가 될지도 모르지만 늘 항상 관리를 하고 있죠, 진행 사항을.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업무가 나눠져 있는 그런 BD 조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D 내에 기거래선 관리만 하는 그런 별도 팀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팀은 이 두 가지 큰 업무 외에 인허가 업무도 좀 곁들여서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BD 업무가 좀 특히나 조직 구성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 후 1년까지는 그 기거래선 관리에 좀 집중을 하고 전체적인 BD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좀 파악하는 게 주 일과였고요. 근데 계약이 논의된 제품은 그때까지는 없었는데, 입사 2년 차부터 이제 작년이죠. 작년 제가 이제 입사 2년 차가 됐는데, 작년부터 운 좋게도 계약 논의를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2건이나 동시에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짧은 연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2건과 나중에 이제 연말에 1건을 추가해서 총 3건의 계약을 주도하여 이제 체결까지 이루어냈는데, 이게 다른 회사에서는 이 정도 경력의 계약을 주도해서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대웅에서는 직원에게 성장의 기회를 이렇게 장려하는 편이어서 운 좋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경험을 하고, 이런 거를 저만의 이제 커리어와 저만의 노하우로
내재화할 수가 있었고, 이게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제 이력 중에. 이 BD 업무가 회사 대 회사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를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의 합의 사항을 위해서 내부 유관 부서와 모두 논의를 해야 되고요. 계약상 중요한 내용일 경우 경영진, 임원진 보고까지 이루어져서 그 합의 사항을 받아내야 합니다. 의견을.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 하나의 계약을 체결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도입하기로 결정이 된 제품이면은 계약 체결은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시간 압박에 좀 휘둘릴 수도 있는 점, 이런 점도 좀 힘들고, 특히 BD팀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면은 괜찮은데, 이게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법적인 조항, 뭐 판매에 관한 조항, 재고에 관한 조항,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유관부서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유관부서가 이렇게 충분히 협조적이지 않거나 사정상 이 합의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 이것을 조율해서 새롭게 상대방사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그 BD팀에 어떤 사람이 좀 적합할까, 어울릴까에 대한 질문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BD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야가 좀 넓은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고 좀 많이 BD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제약회사의 부서, 예를 들어서 PV, 아래에 있는 그 직무만의 특별한 분야가 있어요. 아래의 경우에는 인허가, 식약처 대관 업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된 내용일 것이고, PV의 경우에는 안전성, 위해성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인 집단이죠. 근데 B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모든 항목, 모든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상대방사와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RA도 알아야 되고, PV도 알아야 되고, QC, QA도 알아야 되고, 법적인 조항도 알아야 되고, 혹은 마케팅, 판매 전략에 관한 부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BD는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 여러 부서의 업무를 전부 알고 있는 제너럴리스트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과정도 저의 경우에는 제가 계약을 3건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한두 건의 계약만으로는 이 BD 업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 계약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 계약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제품을 도입해야 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 이런 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계약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이 경우와 저 경우와 모두 다른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이제 업무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좀 시야가 탁 트이고 여러 가지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BD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이제 BD 직무에 어떤 사람이 좀 적합할까를 말씀드리면은, 이 시야가 넓은 사람 외에도 소통 영역이 우수하고 업무 센스가 좋은 사람이 좀 BD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어느 회사, 어느 팀을 가다 좀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BD 업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부서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부서에 협조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PV나 RA 팀의 업무처럼 어떤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화된 그런 지침이 없는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향성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방향성으로 저런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이런 업무 센스, 그때그때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서 내가 어떤 부서와 조율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하는 이런 업무 센스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능력인데요. BD 업무 특성상 보통 외국계 회사와 소통을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읽고 쓰는 능력, 그리고 라이팅, 그리고 리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은 능력이 당연히 스피킹 능력. 사실 이제 주된 논의 자체는 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읽고 쓰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 논의가 필요할 때는 이제 줌이나 MS 이런 툴을 통해서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스피킹 능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 스피킹 능력이 정말 막 네이티브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간단히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급과 협상을 하고 싶다. 우리는 이 약 하나를 한 정을 1,000원에 사고 싶은데 너네 의견은 어떠냐? 이 정도를 이제 논의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물론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리스닝은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 저도 물론 아직 스피킹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떠듬떠듬 거리면서 논의를 이끌어갈 수준까지는 학습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약회사를 선택한 이유와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 약사로서 조제 업무 외에 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약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제가 이제 꿈꾸는 제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제약회사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크게 생각하면 회사라는 조직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고 이것을 진행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사 사회가 비대면이다, AI 약사다, 이런 거다 해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이 중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의약분업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올 거고, 이 와중에 새로운 영역에 새롭게 도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부터 저는 미리 준비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런 변화가 닥쳤을 때 휩쓸리지 않고 주도할 수 있는 약사가 되고 싶은 것이 제 미래의 꿈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부분이고, 나중에 사회를 나오시면 알겠지만 폐의약사의 폐의가 과연 높은 수준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폐의약사도 그렇게 높은 폐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제약회사의 연봉 수준을 만족할 높냐? 그것도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폐의약사의 폐의는 잡을 수 있어요. 사실 제약회사 내에서 처음에 시작이 좀 작긴 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 부분은 국장님들과 비교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회사마다 약사를 조금 대우해 준다곤 하지만 이게 정말 연봉 1년을 두고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서, 물론 노력하시면은 누구보다 빨리 올라가실 수 있긴 합니다. 각 팀에서.